친구들, 큰 강 하나가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은 서울 한가운데를 흐르는 한강. 지금과 마찬가지로 1700년 전에도 이 강은 세 나라가 가장 갖고 싶어 했던 귀한 길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한강을 품고 황해까지 나아가 백제의 황금길을 열었던 한 왕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직한 선생님이 들려주는 우리 역사입니다. 오늘도 옛날 이야기 듣듯이 편안하게 귀를 기울여 보세요. 백제는 한강을 품고 한강을 따라 자라난 나라였습니다. 강은 논을 살리고 사람을 모으고 배를 이용해 바다까지 모든 물자를 실어 나르기도 합니다. 근초고왕은 346년에 백제의 제13대 왕으로 즉위해서 375년까지 30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백제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근초고 왕은 한강가에 서서 넓은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 있던 신하가 말했습니다. 전하, 한강을 품고 있으니 우리 백제는 앞으로도 아주 발전할 겁니다. 그러자 근초고왕이 강물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 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강을 따라 나가면 더 넓은 바다가 있고 그 바다 건너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다. 백제의 꿈은 이 강에 갇혀 있을 수 없다. 왕은 곧바로 튼튼한 배를 만들게 했습니다. 백제의 배들은 한강을 출발해 탁 트인 황해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중국의 동진과 물건을 바꾸고 바다 건너 외화도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백제의 비단과 도자기가 퍼져나갔고 바다 건너에서는 귀한 약재와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습니다. 백제는 이제 단순한 농사지대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바다를 누비며 동아시아를 잇는 중요한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4세기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번영했던 백제의 황금기였던 것입니다. 근초고왕은 나라 안의 기술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철을 다루는 기술은 당대 최고였습니다. 어느 날 왕은 백제 최고의 대장장이를 불러 특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다 건너 외의 왕에게 보낼 칼을 만들어라. 백제의 뛰어난 기술과 마음이 담긴 세상에 없는 칼이어야 한다. 대장장이는 밤낮으로 쇠를 두드렸습니다. 불꽃이 튀고 붉은 쇠가 단단해지는 과정이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칼은 놀랍게도 칼날이 가지처럼 7갈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칠지도라고 불리는 이 칼은 독창적이고 정교할 뿐만 아니라 백제의 우수한 제철 기술을 세상에 알린 증거가 되었습니다. 근초고왕은 영토와 기술뿐만 아니라 백제의 정체성도 남기고 싶었습니다. 하루는 학자 고흥을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고흥 박사, 나라가 강해져도 기록이 없으면 후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꿈을 꿨는지 알지 못할 것이요. 백제의 이야기를 책으로 남겨주시오. 고흥은 붓을 들고 정성껏 백제의 옛 이야기와 근초고왕의 업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역사책이 바로 서기입니다. 비록 지금은 전해지지 않지만 일본의 역사책들에 서기의 기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신들의 역사를 소중히 남기려 했던 백제 사람들의 자부심이 담겨 있던 책인 것입니다. 하지만 백제의 평화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쪽의 강자 고구려가 끊임없이 백제를 압박해 왔습니다. 371년 근초고왕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태자와 함께 정예군을 이끌고 북으로 간다. 백제군은 잘 훈련된 기병과 튼튼한 철제 갑옷을 입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백제 군사들은
고구려의 핵심 거점인 평양성까지 들이밀고 들어갔습니다. 평양성 성벽 위에서 고구려의 고국 원왕이 직접 군사를 지휘하며 필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고구려의 성을 사수하라! 화살이 비처럼 쏟아지던 그때 누군가가 쏜 화살 하나가 바람을 가르고 날아가 고국 원왕에게 박혔습니다. 고구려의 왕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백제는 평양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백제 역사상 가장 눈부신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역사 발자국. 백제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하던 사색이 한반도의 지도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남쪽에 머물던 백제가 북쪽 평양성까지 진출하며 황해를 둘러싼 해상 제국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승리는 언제나 누군가의 슬픔이기도 합니다. 왕을 잃은 고구려,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때 북방을 호령하던 강대국이 이제는 나라의 앞날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참혹한 비극이 지나고 3년 뒤 침통한 기운이 가득한 고구려 왕실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비록 할아버지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나라가 입은 상처와 전쟁 중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입술을 깨물고 자란 아이. 그 아이의 이름은 바로 고담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고구려를 다시 일으켜 세운 영웅, 가장 큰 고구려 지도를 그리고 싶어 했던 담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